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토요일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산책 토크를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항상 가는데요. 오늘은 산책은 따로 가고 토크는 방에서 조용히 좀 해서 편집 좀 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요. 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제가 접한 뉴스나 생각을 오늘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혜민 스님을 저격한 유튜브가 있다는 링크를 아는 지인이 보내줘서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주변 분들 보니까 들은 것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예전에 말씀드린 약간 유튜브 그런 것처럼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 좀 터지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 혜민 스님에 관련돼서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단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에너지는 감춰진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당겨지는 그런 에너지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감춰진 것들이 다 들춰지는 그런 에너지 플로우 안에 우리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11월 안에 왜 그런지, 하나의 이론이죠.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걸 조금 편집을 조금 잘해서 네,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혜민 스님 이야기 듣고는 저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감춰진 선한 것들도, 그리고 감춰진 악한 것들도, 가식적인 것들도, 진실된 것들도 점점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될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뭔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결국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든가,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로 비춰졌던 거이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 선한 의도가 뒤에 있던 게 뒤늦게 밝혀진다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반대의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좋지 않은 것, 선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선한 게 아니었던 것,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대중들 눈앞에 이렇게 발가 벗겨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 대중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유명인들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여기저기 우리 생활 속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듣고 보는 케이스들도 좀 있고,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명수 씨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아는 동생이 캡처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TV 프로에서 박명수 씨가 스님 만나서 약간 상담을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TV를 직접 보진 않고 그 링크를 보내준 걸로만 전해 들었는데, 박명숙 씨가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비슷한 나이 또래의 특히 뭐 남자분들, 그리고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50살인데 행복이 뭔지 모르겠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내가 당장 앞에 있는 뭔가를 얻게 되면 행복하지만 그 다음에는 공허함이 커요. 50대 중년들의, 그리고 가장의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아이 크는 것만 보는 게 행복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말을 또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저는 실제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 말하면 잠이나 자라고 핀잔을 주고, 아이는 좀 크더니 안아주려고 해도 피하고 외로워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죠. 제 주변에도 뭐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 특히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위에 있는 선배님들이 굉장히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크는 거는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본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고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아마 지금까지
삶에서 가장 행복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해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신이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막 귀엽고 애교 떠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자신과 거리도 좀 생기고, 당연히 결혼 생활도 그 정도의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결혼 생활도 길어졌기 때문에 어떤 결혼 생활에서 오는 그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가 자주 찾아오진 않고,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그런 힘든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 안에서 부인, 남편과 아이들과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로 또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들의 입장대로 굉장히 힘들고,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아빠들의 입장대로 굉장히 힘들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신이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굉장히 숭고하고 성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자기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느낌.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는 그냥 이 가족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어떤 로봇인가, 자신의 의미가 또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 그리고 남편이나 부인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미래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경제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다 보니까 공허함도 많이 밀려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많이 밀려오고, 다 같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20, 30대에 더 젊은 분들은 또 결혼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 아니면 결혼을 만약 했다면 자식을 낳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또 막상 그 선을 넘어가면 또 이런 공통적인, 방금 박명숙 씨가 말씀드린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또 그런 다음 단계의 걱정과 불안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단계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막상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감정이 밀려왔을 때 그것에 대한 처리가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평일날 쉬는 날이 있어서 저도 그때 시간이 돼서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좀 좋았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다. 정말 쫓아가기 힘들 지경이다. 그리고 저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3, 40대 혹은 더 선배님 세대 50대, 60대, 이 나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기가 정말 어려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그런데 10대, 20대들조차도 이 속도감에 버거워한다는 그런 관련 기사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 쫓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의 각각의 분야에서 다 빨리 가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심취하고 있는 어떤 분야는 쫓아갈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것들의 속도까지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인류를 보면, 자, 준비 시작 하면서 이 같이 마라톤처럼 달리는 거예요. 이 주변 바람도, 주변 풍경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도 이렇게 느끼면서 다 같이 막 수다 떨면서 천천히 뛰어요. 그러다가 몇 명이 이렇게 앞으로 막 나가요. 그러면 쟤네들 좀 빨리 뛰네, 나도 좀 빨리 뛰어야겠다 하면서 이 몇몇이 더 속도를 내면서 먼저 좀 속도를 낸 몇 명과 또 맞춰지면 뒤에 있는 일반 그 무리들도 쟤네들 뭐지 하면서 같이 또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전체 속도가 출발했을 때 속도보다 좀 빨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누가 막 앞으로 좀 튀어나오면 또 몇몇이 쟤 뭐야 하면서 튀어나가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도 다 쟤네들 뭐지 하면서 다 튀어나가고, 그러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결국에는 지금의 발전 속도나 이 발전 속도에 이제 힘겨워하는 우리를 비유하자면, 처음에 그렇게 설렁설렁 즐겁고 행복하게 적정 속도로 뛰었던 스피드가 지금은
다들 전력 질주를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다가 막 쥐나서 막 저쪽엔 쓰러지고, 가다가 막 심장마비 와서 저기는 앰뷸런스 실려가고, 누구는 가다가 난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뭔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퀘스천이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그 이유도 모른 채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예를 들면, 최근에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했잖아요. 뭐 아이폰 발표했는데 또 카메라가 뭐 어떻고 막 진짜 대단한 기술들이 막 또 녹아져 있다고 이렇게 광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발전한, 예를 들면 애플의 어떤 제품들을 예를 들어 볼 때, 아니면 삼성의 핸드폰만 놓고 볼 때, 이 전체 스피드를 더 뒤로 당겨요. 그래서 지금이 예를 들면 4G에 적합한 핸드폰이 나왔을 그 당시라고 생각하면 전체 속도가 지금 느려지게 된 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에 발표한 게 4G 핸드폰 이런 식으로 나오면, LTE 핸드폰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근데 그게 우리한테 전혀 불편하지 않잖아요. 지금이야 4G가 언제적 얘기야, LTE가 언제적 얘기야 하지만, 이제 5G가 이제 일상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핸드폰도 뭐 8K 막 이렇게 찍는 카메라 나오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게 일상인데, 그 기술력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이 예를 들면 4K 촬영이 딱 나온 것이라고 치면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까?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뭐 컴퓨터의 기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전체 속도가 이렇게 조금 느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업무에서,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그만큼 훨씬 줄어든다면 그게 과연 나쁜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지? 뭐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려고 하고, 무엇이든 빨리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은 없고, 기술 자체가 우리 인류의 최고의 가치, 그 기술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최고의 가치처럼 맨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고, 그 밑에는 우리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계급을 가지면서 그 계급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힘겹게 하면서 그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부가가치를 쫓아서 막 억지로 이렇게, 그 옛날에 잔인한 개목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거 이렇게 끌려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술은 좋아지면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도 윤택해져야 되는데, 물론 몸은 편해지는데 마음은 똑같이 편해질까요? 다들 마음은 너무나 바짝바짝 말라서 그 아프리카에 그 비 안 오는 데에서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것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매일 맥스, 여기 게이지가 끝까지 차서 막 그 게이지도 막 뚫리려고 해. 그래서 주변에서 뭐 하나 이 꼬투리 잡히면 그냥 거기에 모두 공격. 저기 꼬투리가 터졌다, 공격하라 해갖고 막 그쪽으로 막 다 집중, 거기다 막 다 퍼붓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모르니까 이 분노를 어떤 대상이 생기면 거기에 그냥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런 잔인하고 스트레스가 만연하고 너무나 힘든 사회가 지금 사회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다들 너무나 힘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느낌 같은 거를 받아요. 그래서 다행인 게, 그나마 저는 그 어떤 자신의 영혼이나 이런 밸런스나 이런 쪽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깨워줄 때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제가 연락을 하면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너 때문에 다시 깨어난 것 같다고, 일상에 왜 달리는지도 모르면서 또 달리고 이 스트레스나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었는데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알람 시계처럼 제가 뭐 요즘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뭐 명상을 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등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반대로 마찬가지. 저도 막 일상에 또 힘든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메시지가 뚱 하고 와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는 그 인도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컨텐츠로 준비는 하지 않을게요. 자기 그 요가 명상 학원을 또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가 명상 학원에 또 학생들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인테리어 이런 거를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또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와, 대단하다. 저랑 인도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비빔밥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아슈람에 들어가서 사원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관련 자격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따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조그맣게 그런 학원을 열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올려놓을게요. 왜냐면 공유하고 싶어요. 굉장히 아담해요. 조그맣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기 스승님의 그 1대 2대 3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이렇게 쫙 올려놓고 아담한 데서 몇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히 대도시에서 살다 보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도 없고, 또 이상한 뭐 사이비 종교, 뭐 처음에 접근은 뭔가 좋은 느낌인데 알고 보니 막 사이비 종교고 막 네, 그런 것들의 위험성도 솔직히 있고, 그래서 제 채널이 약간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스피드에 관련된 이야기, 이 발전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속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탈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하나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 요새 새로 나온 기술, 어떤 경제 관련 뉴스, 요번에 핫한 뉴스들, 이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같이 내가 섭렵을 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탈이 생기니까 심하게 이게 멘탈이 흔들릴 때, 아니면 멘탈이 이렇게 얻어 터질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착오 끝에 그것을 내려놨다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나는 내 속도대로 내 속도를 최대한 좋은 밸런스로 유지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느낌이 좋은 이야기잖아요. 하나 장담하건대 모든 이 세상의 각 분야에 모두는 정말 불가능하고 대부분 이래도 그 속도를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가 어떤 페이스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속도, 그 페이스가 뭔지를 또 정확히 설정을 하고 그 페이스를 잃지 않는 노력이 이 세상의 스피드를 쫓아가려는 그 페이스보다 훨씬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피부에 와닿는 거는 정말 많이 터진 후에야 자기한테 오거든요. 지금 뭐 적당히 버틸 수 있는 힘든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은 아마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큰 펀치들을, 이 세상의 펀치들을 많이 맞고 지금 해롱까지 했을 때는 그나마 버티는데, 맞고 완전히 넉다운이 된 이후에, 즉 이 한 바퀴가 삥 돌아서 원위치로 오는, 그냥 있는 원위치가 아니고 한 바퀴가 돌아서 원위치로 오는 그런 상태에서 많이 와닿을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해롱 나 그래도 버틸 수 있어, 난 그래도 이 맷집으로 버티면서 나갈 거야 라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느낌으로 쭉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중간한 선에서 스타시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 납득이나 어떤 이해 혹은 시도 안 하셔도 전혀 관계없고, 자기가 그 원하는 그 어떤 그런 맷집 이런 걸로 한번 쭉 밀어붙여 보세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페이스가 그 페이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대로 쭉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얻어 터져서 넉다운이 돼버린 다음에는 다시 이 핸드폰도 우리 그 출고 상태로 돌리잖아요. 문제가 많으면 그런 것처럼 이 리셋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어떤 페이스, 어떤 스피드로 움직일 때 자기가 행복한지, 그리고 자기 페이스와 세상의 페이스를 동떨어서 놀 수는 또 없잖아요. 내가 어디 산속에서 어디 시골 가서 뭐 정말 이렇게 세상과 단절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스피드와 그리고 나의 스피드와
세상의 페이스, 나의 페이스를 최적화시키는 그 절충선이 어디 선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세팅을 해보는 시간을 넉다운이 됐을 때 한번 해보셔도 좋고, 오늘의 이 내용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와닿는 느낌이, 강하게 와닿는 느낌을 받으시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조만간에 시간을 좀 잡으셔서 한번 그런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내용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정신없이 그냥 얘기가 끝나버렸는데요. 오늘도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일요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남은 일요일 시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충전하시고, 육체적 충전, 정신적 마인드 충전, 그리고 행복한 느낌 좀 많이 오늘 쌓아두세요. 행복한 느낌 많이 쌓아두시고, 그리고 순수한 느낌, 그리고 성스러운 느낌, 그런 것들도 챙기셔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가득한 그런 일요일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또 화이팅 해야 되니까.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